미국 보스턴에 살고 있는 레이첼, 학교에서 만난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서 행복한 신혼을 보내는 중인데요. 미국에서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 후 한국에 처음 방문한 레이첼은 한국에 대해서 몰랐던 흥미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레이첼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보스턴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레이첼이라고 합니다. 저는 보스턴에서 태어나서 평생 살았고 결혼해서도 이곳에서 살고 있지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땅덩어리가 너무 커서 아직 방문해보지 못한 곳들도 많답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권 나라에 방문해본 경험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석사과정을 공부하던 중 우리 반에 새로 들어온 동양인 남학생을 만나게 됐지요. 그의 이름은 석진. 다른 문화권에 대해 생소했던 저는 석진으로부터 아시아 문화권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우리는 급속도로 친해졌지요. 둘이 약속이나 한 듯 우리는 서서히 서로에게 빠져들었고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 우리는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남편의 나라인 한국에 가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던 저는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기대가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느낀 신기한 점들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드디어 한국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아시아에서 굉장히 큰 공항이라고 들었지만 이 정도로 크고 현대적인지 상상할 수 없었던 저는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공항 내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첨단 기술을 사용해 입국이 정말 편리하고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미국의 공항들은 대부분 오래되어 이런 현대적인 공항을 볼 일이 거의 없었는데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석진의 부모님 집으로 가기 위해 공항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친절하고 정확한 서비스로 정말 쉽게 시내로 올 수 있었습니다. 석진의 부모님 집에 도착한 우리는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한 뒤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주택가 동네를 지나가는데 하늘 쪽에 빨간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남편에게 물었더니 CCTV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미국이나 서양 다른 국가에서는 사생활 보호 개념이 강해서 개인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많지만 이런 골목길에 CCTV가 많지는 않아서 낯설었지요. 이 동네에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자세히 들어보니 한국에서는 불법 쓰레기 투기를 막기 위해 이를 단속하기 위해 많은 도시가 말하는 CCTV를 도입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쓰레기 처리 규정은 복잡하지만 핵심은 지정된 유료 봉투에 쓰레기를 넣어 정해진 장소에 버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CCTV를 설치한 일부 지역에서는 불법 투기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위반자들이 CCTV 앞에서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경우도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들을 수 있었어요. 또한 골목길을 걷다 주차된 차들을 보게 되었는데 차 문틈에 파란색 스폰지가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지요. 많은 차들에 파란색 스폰지를 붙여놨길래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한국은 차문을 열 때 옆차에게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이들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이 파란 스폰지는 새 차가 출고되면서 붙어서 나오거나 따로 재미있는 모양으로 판매하는 것을 구매해서 붙이기도 한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미국과는 다른 한국의 새로운 모습들에 흥미로워하며 골목을 걷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차가 들어와 주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차의 방향이 뒤로 가는 것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사고 나는 것 아니냐고 남편에게 물었더니 남편이 말하길 한국에서는 주차 공간이 좁기 때문에 후진으로 주차를 하면 훨씬 편하고 쉽게 주차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땅이 넓어서 대부분 주차할 때 전진으로 주차하기 때문에 후진 주차를 거의 본 적이 없어서 정말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큰 길로 돌아서는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큰 길가에 커피숍이 여러 개 붙어 있는 것이었어요. 미국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보통 커피숍 바로 옆에 또 다른 커피숍이 있는 모습은 거의 본 적이 없었는데요. 석진의 말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커피를 너무 사랑해서 아침 출근길에 커피를 사가지고 출근하고
점심을 먹은 뒤 동료들과 커피를 사서 회사로 돌아오며 저녁에 친구를 만나서도 커피숍에 간다고 합니다. 한국의 커피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한 것 같았습니다. 짧은 산책 동안 미국과는 다른 한국의 모습들을 많이 발견해서 앞으로 한국에서의 여정도 기대가 되었죠. 한국에서 재밌는 일정을 보내던 와중 석진과 함께 서울의 중심가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집은 지하철역 근처라서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중심가로 가기로 했죠. 지하철을 탔는데 끝쪽 좌석은 자리가 3개밖에 없는 것을 발견하고 남편에게 이유를 물었어요. 남편이 말하기를 저 자리들은 노인분들을 위한 자리라고 하더군요. 아시아 국가가 예의를 중시하여 나이든 사람들을 공경한다는 것은 들어서 대략 알고 있었는데 지하철의 자리까지 따로 만들어둘 정도라는 사실에 놀랐죠. 지하철 문이 열리고 어린아이와 엄마가 지하철에 탔습니다. 그 엄마는 임신을 한 상태였고 누가 봐도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아 보였죠. 그런데 갑자기 끝쪽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일어나더니 그 아이 엄마에게 자리를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감사 인사를 표하며 할머니가 앉아있던 자리에 앉더군요. 그 옆에 계시던 할아버지 또한 일어나서 어린아이에게 자리를 양보하시며 선물로 사탕을 주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한국은 나이든 사람들을 공경할 뿐 아니라 어린아이도 정말 잘 보살핌 받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나이에 대한 인식이 한국보다는 훨씬 덜하기 때문에 직장 동료끼리도 서로 나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없거든요. 서울 중심가에 도착해서 지하철역을 빠져나오니 곡선으로 된 거대한 건축물이 보였습니다. 남편의 말로는 이곳은 예전의 야구장이었다고 하더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디자인했다는 이곳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라고 합니다. 저는 엄청난 규모에 압도되어 건물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걸어 들어갔어요. 건물을 구경하던 중 가운데 공원을 발견했는데 이곳은 이 건물을 건축할 당시 발견된 몇백 년 전 집과 성곽들을 보존하여 공원을 만들어둔 것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현대적인 건물 안에 몇백 년 전 한국의 유적이 공존하는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돌아보고 나와 걷고 있는데 반대편에 제 눈을 사로잡는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생긴 것은 전혀 현대적이지 않았고 아주 오래된 건축 양식으로 보여지는 건물이었어요. 남편의 손을 잡아 끌고 저는 그 앞으로 단숨에 걸어갔죠. 이 건물은 서울 중심 가중 동쪽에서 서울을 지키는 건물이라고 했는데 바로 동대문이었어요. 흥인지문이라고도 부른다고 하네요. 600년 전에 이런 건물을 지었다니 역사가 길지 않은 미국 건축물과는 비교가 되는 부분이었죠.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건물들이 서울 안에 4개가 있으며 동서남북 각 방향으로 1개씩 있다는 것이었고 그 건물들의 목적은 가장 중심부에 있는 왕의 궁전을 지키고 서울 중심부를 적에게서 지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만 알고 있었는데 미국과는 달리 왕이 지배했던 시절이 길었던 나라라는 사실과 함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더욱 흥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남편 석진에게 얘기로만 듣던 것들을 직접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나니 한국이 너무나 매력적인 나라라고 생각되더군요. 제 생각을 석진에게 이야기하니 석진은 기뻐하며 한국 문화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책을 추천해주고 또한 보스톤 안에 있는 한국 문화교실에 대해서 알려주었어요. 저는 당장 등록해서 수업을 듣고 싶다고 하였고 이번 주말 석진과 함께 한국 문화교실에 수업을 들으러 갑니다. 앞으로의 한국 문화 탐방이 너무나 기대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인 남편과 함께한 보스톤 미녀 연구원 레이첼의 이야기 어땠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자신의 사연을 소개해주고 싶으신 분은 공식 메일로 언제든지 제보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